저 멀리 푸른 바다, 꿈결 같던 발리섬,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드디어 도착했소. 70년 세월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서 당신과 나의 두 번째 신혼여행 지금 시작하네. 찬란한 우리의 시간, 발리에서 꽃 피었네. 파란 하늘 아래서 다시 한번 맹세하오. 사랑은 늘 도망가지만 석양빛 노을 아래 그대 얼굴 바라보니 세상 어떤 명화보다 더 곱고 아름답소. 따뜻한 바람 불어와 우리 사랑 감싸느니 영원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르네. 도망가지만 우리는 서로를 잡고 이 영상 속의 추억을 영원히 담으리. 세계적인 신혼 여행지 발리를 70나이의 5일간 일정을 꿈같이 보내고 족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출국장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빈자리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우리가 예약한 비행기 LION-AIR가 4시간이나 지연되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족자카르타 비행기에 올랐다. 족자카르타 둘째 날은 호텔식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은 후 족자카르타 왕궁과 시내 관광을 나갔다.
먼저 인도네시아 18세기의 옛 왕실 정원 따만사리를 관광하였는데 소박한 정원과 여러가지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풀장형 목욕탕이었다. 다음은 맛집으로 유명한 베일라우즈에서 커피와 시원한 아보카도 주스를 먹고 여행자 거인 말리오보르 거리로 갔다. 말리오보르 거리는 여행자 거리답게 잘 정돈된 거리와 수많은 관광객과 호객 상인으로 활기를 띠는 거리였다. 거리를 관광 후 더위도 피할 겸 우리는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 폴로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했다. 더위를 피할 겸 점심을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은 후 시내 관광을 하는데 할머니가 권하는 뱀껍질 모양으로 둘러싸인 처음 보는 과일 산락을 구입하여 저녁에 맛있게 먹었다. 저녁으로 인근 작은 국수집을 찾았는데 국물 맛이 입맛에 맞았다. 알고 보니 1971년부터 3대째 내려오는 국수집이었다. 맛도 좋고 아주머니가 착하게 보여서 구글 지도에 맛집으로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려주었는데 아저씨가 너무도 고마워하였다. 족자카르타의 하이라이트인 보로부두르 사원을 보기 위하여 한국에서 알게 된 한국어를 잘하는 인도네시아 가이드 루디 대장에게 연락하여 프라이빗 택시 투어를 신청하여 오전 8시에 호텔을 나섰다. 잘 정비된 가로수길을 1시간쯤 달려 보로부두르 사원 입구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전기카터로 옮겨 타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20명 단위로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보로부두르 사원으로 입장하였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인도네시아의 영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천 개의 부처님 조각과 정교한 부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마주하다 보면 왠지 모를 경외감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거대한 불교 성전, 몇 장의 사진으로 담기 어려운 압도적인 웅장함과 부처님의 등 뒤에서 보이는 평화로운 전경, 나의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다. 점심은 가이드가 추천한 논뷰 식당에 갔는데 입맛에도 맞고 가격도 적절했기에 구글 지도에 후기를 남겼다. 다음 목적지는 프람바난 힌두교 사원과 세우 불교 사원이었는데 프람바난 사원은 마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보로부두르가 고요한 명상이었다면 프람바난은 화려한 예술작품 같았는데 뾰족하게 솟은 사원들의 강렬한 실루엣이 멋스러움을 더해 주었다. 특히 이곳엔 수학여행 온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는데 K-팝 때문인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여 때 아닌 유명인 역할을 해주었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힌두교 유적지 프람바난 사원은 힌두 신화의 세 주신을 모신 거대한 탑들이 마치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듯 압도적 웅장함으로 장관을 이루는데 발길 닿는 곳마다 새겨진 정교한 부조들은 당시에 찬란했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짧은 영상으로 경이로운 역사 현장을 다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불교 유적지 세우 사원으로 향하였다. 힌두교 사원과 불교 사원이 이웃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평화로움을 주는 곳인데 두 사원 사이에는 숲길로 조성되어 걸어가기 좋은 한적한 길이었다. 세우 불교 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보로부두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불교 유적지인데 본당을 제외하고 아직 복구가 되질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엄청난 규모와 압도적인 웅장함이 느껴지는 사원이었다. 여기는 불교 사원이라서 그런지 여행객, 특히 수학여행 온 현지인들이 없어서 조용하게 사색하기 좋은 사원이었다. 세우 사원은 1000개의 사원이라는 이름답게 끝없이 펼쳐진 불탑들과 아직 복구되지 않은 돌무더기들을 보고 있으면 옛 인도네시아 왕국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었다. 우리는 족자카르타의 하이라이트인 보로부두르, 프람바난 사원 투어를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안내한 친절한 기사 퍼자어와 호텔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사진 한 장을 남겼다. 다음날 족자카르타의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새로운 기대를 안고 기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 반둥으로 향하였다. 배경음악은 최근 최고 인기 트롯 가수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TJ 노래방의 말을 사용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영혼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과 프람바난 힌두교 사원을 둘러본 우리는 기차를 타고 반둥으로 갔다. 반둥은 해발 800m 고원지대로 비교적 서늘한 기온으로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인도네시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 첫날 우리는 택시를 대절하여 땅꾸반뿌라우 화산으로 갔다. 가는 길은 높은 산길을 돌고 돌아 올라가는데 산중턱 올라서자 유황 냄새가 스며들어 화산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 난생 처음 보는 활화산 분화구는 내가 봐온 한라산 분화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분화구에서는 수증기와 함께 유황 증기가 연신 내뿜는 모습이 지구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
땅굽 암프라우산 정상은 2084m로 순다오로 뒤집어진 배라는 뜻인데 슬픈 전설이 있는 곳이란다. 화산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을 남긴 후 우리는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찌아뜨르 온천으로 갔다. 온천물은 42도로 뜨거운 온도였는데 우리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좋았다. 따끈한 온천욕으로 여행의 피로를 푼 우리는 주변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캄풍다운으로 갔다. 캄풍다운은 작은 골짜기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인데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과 시원한 원두막형 식당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별 5개를 붙여준 이유를 알 것 같다. 반둥으로 돌아오는 도중 인도네시아의 화훼단지를 지나는데 길 주변에는 온통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우리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러 열대과일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 주변에는 1920년 네덜란드 청사로 사용하던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었는데 아직도 반둥주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자연사 박물관은 개방 시간이 지나 도착했는데 수희 아저씨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부만 보는 조건으로 출입을 시켜주어 다행히 외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나무가 땅속에 묻혀서 돌이 된 귀화석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열대우림과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체육공원을 지나왔는데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오전에 넓은 잔디로 유명한 아루나룸 반둥으로 갔는데 푸르고 넓은 잔디와 건너편에서 보이는 외형이 아름다운 그랜드 모스크와 어울려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모스크 내부에는 성가를 부르는 신도들과 넓은 기도실이 있어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이어서 반둥선언 기념공원과 현장을 방문하였다.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정상들이 모여 식민주의 종식, 제국주의 반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선언한 반둥선언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국제정치 형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 옆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시민문화회관이 있었는데 반둥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방문자 서명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자카르타로 가기 위하여 반둥 기차역 앞에 있는 한국 음식점 서울역 식당에서 한국식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별점을 부여 후 기차역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여행지 자카르타로 향하였다. 배경음악은 나의 18번 최성수의 해우 KYMR을 사용하였다. 사만 댄스는 청개의 손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고유춤이다. 상생을 상징하는 춤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경일, 축제, 환영 행사 앞에 진행되는 퍼포먼스로 발전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반둥 관광을 마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 행하였다. 기차 길은 숲이 우거지고 한가로운 산촌 마을을 지나가는 풍경이었다. 숙소는 5성급 호텔로 호텔 보로부두르 자카르타였는데 출입구에서 탐색견이 차량 트렁크까지 검색하는 삼엄한 짐 검색을 거쳐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 안에 들어서니 연말연시 화려하게 장식한 조형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 신혼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칠순기념인 우리도 그들의 행복을 기원해주며 사진을 남겨두었다. 다음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 형님의 안내를 받아 따만미니인을 관광하였다. 따만미니인디는 인도네시아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마치 인도네시아를 축소해 놓은 우리나라 한국 민속촌 같은 곳으로 호텔로부터 40분쯤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 가히 인도네시아를 축소하여 놓은 듯 하였다. 따만미니는 총면적 3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 위에 인도네시아 27개 주의 문화 주거 의상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게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중앙에는 큰 인공 호수가 있고 그곳에 인도네시아의 지도 모양을 한 인공섬들이 만들어져 있었. 우리는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모습과 여기저기 주요 건물들의 사진을 찍었다. 공원 안에 있는 조류동물원은 열대지방답게 이름 모를 각종 조류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세계적 희귀종 팜 앵무새가 내 모자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내 어깨 위에 날아와 귓전에 대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 박물관 앞에는 행사 준비를 하는 듯 인도네시아 전통춤인 청개의 손이라는 사만 댄스를 수많은 학생들이 추고 있었다. 오로지 손과 몸짓으로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를 알 듯하였다. 우리는 넓고 넓은 따만사리 정원을 형님의 차를 타고 차상 투어를 하며 주변 경치와 건물들을 관광하였다. 관광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을 상징하는 판차실라의 횃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자카르타의 최고의 뷔페 그랜드 하이아트 호텔을 찾았다. 모처럼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급 식사와 함께 그동안 형님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평균 수명이 60대 중반이라는 걸 듣고 세월의 빠름과 인생이 덧없음을 깨우쳐주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자카르타 체류 중 VVIP 대접을 해준 형님께 감사를 드리고 호텔로 돌아와 국제 규모로 조성된 깨끗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피로를 풀었다. 저녁에는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슬람 사원 이스티크랄 모스크를 둘러보았는데 화려한 조명과 함께 자카르타의 밤하늘을 밝혀주고 있었다. 이어서 자카르타 대성당과 네덜란드로부터 해방시킨 해방기념공원을 둘러보았다. 해방기념공원은 호수와 잘 다듬어진 잔디공원이 주변에 있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밤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보냈다. 다음날 계획된 아모스 기념탑과 시내 투어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나갔다. 시내 투어 버스를 기다리는데 계속된 빗줄기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시 호텔로 돌아와 호텔 내 관광으로 시간을 보내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싱가폴 창의공항을 경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귀국할 때마다 찾는 인천공항 갈비탕을 먹은 후 청주로 이동 집으로 돌아와 당일로 모든 결산을 하여 보니 이번 여행은 저렴한 택시비 덕분에 예상했던 경비보다 적게 사용하였다. 70대 자유여행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다음 여행 계획할 때 고려해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배경음악은 노사연 가수의 만남 TJ MR을 사용하였다.